코인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은 이 비트코인이 상승 중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뉴스에서 아직 잘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주시한다면 4년 만에 오는 이 기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 그 신호를 미리 배워놓는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약 7년 동안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보고 있는 트레이더로서 추세에 대한 꿀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의 주기로 이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항상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세로선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니까 직전 고점을 반감기가 지나면 항상 돌파를 해왔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차트에서 아주 쉽게 지금 찾을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 고점을 상승 돌파할 때 이때를 바로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같은 시장을 보고 불장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불장이 이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쯤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확대를 해서 지금 시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 구간에 있습니다. 약 36,00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21년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르는가 싶더니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했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대부분 포기하고 일상을 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이 반감기 이후에 불장이 나온다는 그 사이클을 따른다면 21년 4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최근에 21년도에 만들었던 68,000달러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불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24년도 4월 이후에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제가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큰 추세에서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 MA20입니다. 이렇게 MA20을 설정했는데 MA20은 이제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추세를 보니까 우리가 참 쉬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시장을 한번 본다면 이 20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불장을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도에 대한 돌파 이 불장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20선을 하락 돌파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도 보면 20선을 지금 상승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 조정을 보여줄지 아니면 잠깐의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을 보여줄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큰 추세를 봤을 때는 20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이 68,000달러를 상승 돌파하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호재 악재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로서 미래도 그렇게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정말 쉽게 이 추세 전환을 아는 방법인데 바로 뉴스를 보는 겁니다. 저는 차트를 분석하고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사실 뉴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큰 추세의 신호를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다 적용되는 점이 매우 유용하죠. 간단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알려진 그때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점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더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시장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몇 년 전을
기억한다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도 이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1억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억 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를 빗대어 본다면 뉴스에서 더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엄청난 행복회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뭐 이런 시장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죠. 이렇게 금융시장의 이 성장과 위축에 대해 그래프로 표본화한 모델이 있습니다. 과거 시장에 대입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언론 보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대중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큰 탐욕과 이 환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논리 탄생,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이제 1억 원을 갈 것이다, 뭐 비트코인이 온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드디어 이제 고점 신호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번 큰 하락을 보여주지만 대기하고 있던 매수 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반등을 했다가 결국은 이 고점의 매도 힘을 이기지 못하고 큰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양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면 2017년 전까지 점점 상승을 하다가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큰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21년도, 22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언제 하락할지 남들보다 훨씬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기억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저의 검증된 경험을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대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I don't know why you wanna treat me this way.